조계종 주최 2025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코엑스에서 개막했습니다. 불교 문화의 젊은 감성이 더해지면서 지난해 힙한 박람회 열풍을 다시 일으킬 조짐입니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BBS 불교방송이 전격적으로 기획한 불자 연예인 그룹 만공스타즈가 데뷔 무대를 가졌습니다. 비전석 연예인들이 불자를 대표하는 스타로 발돋움하는 게 목표입니다. 국제 선명상대회 4흘째를 맞아 조계종은 총무원장 진호 스님의 지도로 15개 나라 주한 외국 대사들이 선명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사찰 수행 환경 침해 여부를 놓고 대기업과 분쟁을 겪고 있는 진여 선언의 후속 보도 전해드립니다. 겸재 정선을 주제로 한 사상 최초 최대 규모의 전시회가 후암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 사찰을 많이 그려 넣었던 정선의 독특한 화풍을 느끼는 것도 묘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2025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지난해보다 더 넓은 장소인 코엑스로 자리를 옮겨 청년 세대 불심을 겨냥한 체험형 콘텐츠로 꽉꽉 채워 개막했습니다. 불교 굿즈에 대한 2030 세대의 관심이 더욱 커졌고 스님과 함께하는 출가 상담 부스에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서울 코엑스 3층 2025 서울국제불교박람회 행사장 앞이 인파로 가득합니다. 어제 개막한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올해부터 코엑스로 자리를 옮겨 더 확장된 불교 문화 축제로 열렸습니다. 국제 선명상 대회가 열리는 봉은사와 연계해 재미와 감동, 종교와 예술, 산업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종합 박람회로 마련됐습니다. 국제 선명상 대회와 연계하여 수행과 문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보다 확장된 형식으로 박람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서울국제 불교박람회가 불교적 가치의 삶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 박람회는 재밌는 불교를 주제로 2030 세대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올해 역시 청년들이 불교를 통해 삶의 방향을 찾고 내면의 평화를 마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을 준비하였습니다. 360여 개 업체가 참여한 올해 박람회는 너의 깨달음을 찾아라를 주제로 체험형, 참여형 콘텐츠가 대폭 늘었습니다. 박람회 곳곳에서 8정도 카드를 모으는 히든 담마 챌린지부터 다양한 선명상 체험과 템플스테이 고시, 부처님께 소원 빌기 등 불교 박람회에만 있는 프로그램이 젊은 세대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멀게만 느껴지는 출가를 스님들과 함께 머리카락을 자르고 체험하는 출가 상담 부스에는 이례적인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불교 굿즈 부스를 비롯해 극락행 위문 열차를 만든 군종교구, 목탁을 악기처럼 쳐보는 부스에도 관람객들이 그득했습니다. 출가를 결심하기가 사실 조금은 그래도 약간은 걸림돌이 있었는데 이렇게 출가 체험을 함으로써 그런 걸림돌을 좀 씻을 수 있었고 또 출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가볍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인이 불교라서 이거 한번 가보라고 권유받아가지고 와봤고요. 네, 좀 재밌는 경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힐링되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는 6일까지 열리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봉은사와 연계해 청년 마음건강 캠페인과 명사들의 릴레이 토크, 전통문화 체험 야단 법석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젊음과 만난 불교는 이제 재미를 넘어 삶의 방향과 위로를 찾는 청년 세대들의 문화 콘텐츠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 현장에서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마련된 무대에선 BBS 불교방송이 전격적으로 기획한 불자 연예인 그룹 만공스타즈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소속사 없이 활동해온 연예인들을 뒷받침해 불자를 대표하는 스타로 탄생시키겠다는 목표인데 한국 프로 골프투어 간판 선수 김대현은 불교방송 로고를 어깨에 새겼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만공스타즈의 첫 등장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프로골프 투어 국내 4승에 빛나는 프로골퍼 김대현 선수. 왼쪽 어깨에 BBS 불교방송의 로고 3보륜을 새기고 서울국제불교박람회 무대 위에 섰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음악과 공연, 스포츠로 전하는 불자 스타. BBS 불교방송의 연예인 육성 프로젝트
만공스타즈 9인의 데뷔 무대. 마침내 베일을 벗은 만공스타즈의 등장에 환호를 보내는 대중들을 향해 김대현 선수는 바람을 가르는 드라이브 샷을 선보이며 청량감을 안겼습니다. 김대현 선수는 불교계 최초 프로골퍼 스폰서로 등극한 BBS 불교 방송의 로고를 달고 올해 모든 경기를 뛰게 됩니다. 그때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이런 불교의 수행이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제가 일단 운동선수이다 보니까 이제 멘탈이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네. 이 기도의 힘으로 항상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고 긴장됐을 때 네. 긴장 완화에 많은 도움이 돼가지고 네. 경기력에 많이 도움됐던 적이 많았어가지고 항상 기도도 많이 드리고 네. 항상 부처님이 뒤에서 지켜봐 주신다는 생각으로. 주연희 씨는 전통 승무로 만공스타즈의 불교적 정체성을 드러냈고 지난해 스님 아이돌로 주목받았던 그룹 비텐스 출신의 기원 스님의 플루트 공연, 불자 가수 금윤아 씨와 최성 씨도 화려한 노래 실력을 뽐내며 대중의 흥을 돋궜습니다. 만공스타즈는 그동안 소속사 없이 활동해온 연예인들을 BBS 불교 방송의 방송 인프라로 뒷받침해 대형 스타를 만들어보자는 스타 발굴 프로젝트로 기획됐습니다. 재능 있는 불자 연예인들이 모인 만큼 부처님 가르침을 음악과 공연, 스포츠로 대중 앞에 표현하는 것과 더불어 아름다운 한국 문화를 알리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아직 소속사가 없는 이제 시작하는 우리 스타들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많은 무대가 배가 고픈 분들입니다.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훨씬 많은 대중포교, 세계포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 판잣집에서 자라며 가수의 꿈을 키웠던 사연을 이미 BBS 라디오로 전했던 구자훈 씨와 퓨전 국악 가수 이매 씨. 이게 저희 가정이 넉넉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노래에 대한 관심을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몰래 저 혼자 노래를 연습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꿈은 뭐 잊지 않고 계속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불교에 매료돼 개종한 뒤 법명으로 가수 활동을 하고 있는 목비 씨 등 만공스타즈는 노래, 거위의 꿈으로 무대를 마치며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BBS를 사랑하는 후원자들의 이름을 내건 만공스타즈의 등장은 불자라는 자부심을 우뚝 세워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국제 선명상 대회 사흘째를 맞아 주한 외국대사 부부들이 선명상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오전 서울 봉은사에서 해외 15개국 주한대사를 부부 동반으로 초청해 한국 불교문화 교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선명상 체험과 사찰 음식 공양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인도의 아밋쿠마르 대사를 비롯해 중국의 다이빙 대사와 네팔, 탄자니아, 카자흐스탄 등 15개국 대사 부부 24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불교 간화설에 현대식 명상을 더한 선명상을 소개하며 각자에 맞는 선명상 방식을 택해서 체험해볼 것을 추천했습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마음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할 때 지혜가 나오고 현실의 어려움을 능히 풀 수가 있습니다. 선명상은 결국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론입니다. 선명상 체험 이후 대사들은 불교계에 평소 궁금했던 점들을 진우 스님에게 질문했습니다. What is history? How people become monks? A little bit to understand your organization. Thank you. 선명상을 마친 각국 대사 부부들과 진우 스님, BBS 이사장 수불 스님 등은 봉은사 보호당에서 정관 스님이 직접 준비한 사찰 음식을 함께 공양했습니다. 앞서 조계종은 지난 1일 선명상을 통한 마음의 평안, 세계 평화를 슬로건으로 제2회 국제 선명상 대회를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모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이 GS칼텍스 인재개발원의 진입로 공사를 위해 사찰 땅 일부를 강제 수용해 경내 불상이 반쪽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 지난해 전해드렸는데요.
사찰이 거세게 항의하자 가평군은 공사용 임시 우회도로를 허가해줘 운영했었는데 알고 보니 이미 사용 기한이 지나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도로였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가평군 설악면은 그동안 해당 도로로 인해 사찰 수행 환경과 안전이 위협받았는데도 눈 감고 나 몰라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의 강제 토지 수용으로 불상이 반쪽 날 위기에 처한 진여 선원은 하루에도 수백 대의 차량이 쏟아내는 먼지와 소음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평군이 사실상의 GS칼텍스 인재개발원 진입로 건설을 위해 선원 땅 일부를 강제 수용했지만 거센 반발에 부딪혀 바로 옆으로 공사용 임시 우회도로를 허가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루에 걸레질을 한 10번, 20번을 해야지 될 정도로 먼지가 많이 들어오고 수행에 굉장히 방해가 되겠죠. 그런데 이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은 GS 전체 체육관하고 연수원에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량이 하루에 수백 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임시 우회도로 선원 측이 관할 지자체인 가평군 설악면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봤더니 기간 연장 정보 부존재, 즉 사용기간이 지나 원상 복구를 해야 하는 도로였습니다. 가평군 설악면이 당시 공사용으로 허가해 주고선 이후 사용기간이 지났는데도 해당 업체에 원상복구 요청을 하지 않은 특혜 의혹이 있는 겁니다. 불상 옆으로 만들어진 우회도로에는 동의받지 않는 토지 소유주의 일부 땅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선원 측은 우회도로 건설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소송으로까지 번져 겪지 말아야 할 아픔도 겪었다며 더욱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스님님하고 시비가 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스님이 겪지 말아야 할 고초를 한 1년 넘게 겪었어요, 사실은. 가평군 설악면 측은 원상복구 요청을 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도로법상 원상회복 의무 면제 대상이라며 오히려 선원 측을 압박했습니다. 당연히 임시도로는 이제 없는 게 맞겠죠. 없어진 게 맞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원상회복에 대한 의무 면제 대상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상회복을 안 시켜도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선원 측은 사실상 가평군 설악면 측이 GS칼텍스 인재개발원의 진입로 건설을 위해 특혜를 준 것인데 나몰라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GS칼텍스 연수원 공사 차량 진입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 공작물을 설치했는데요. 그 허가 목적이 없어졌고 사용 허가 기간 또한 끝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필요 없으므로 철거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다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 공작물을 계속해서 놔둔다는 입장이지만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 임시적으로 사용하려고 설치한 것을 계속적으로 놔둔다는 것은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익만을 쫓는 대기업과 지자체의 특혜 의혹 속에 힘없는 사찰의 피해와 한숨은 날이 갈수록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호암미술관에서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겸재정선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대표적인 금강전도에서는 그림 속 수많은 사찰을 찾아보는 묘미가 있는데요. 민족의 성산이자 불교 성지인 금강산은 물론 사대부로서의 일상과 자긍심을 엿볼 수 있는 작품 165점으로 정선 예술세계 전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꿈에서라도 가고 싶어 했던 금강산은 조선 회화의 거장 겸재정선의 붓끝에서 더욱 생생히 살아나 감동을 더했습니다. 실제 금강산을 유람하듯 국보 금강전도는 왼쪽 아래 장안사와 비홍교를 배치했습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12,000 보살이 산다는 금강산. 금강전도에는 금강대와 사자바위, 석불, 묘길상 등으로 빼곡히 채워져 명산대차를 실감케 합니다. 12,000분 봉우리바다 보살이 살고 있고 그 대표적인 그 산의 꼭대기 비로봉이 사실 비로자나보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불교에 갖던 굉장한 성지이고 정선도 그러다 보니까 불교의 그 절들을 굉장히 그 하나하나의 명승지를 조그맣게 그릴 때 그런 불교 절들을 굉장히 많이 남겼습니다.
여름날 소나기가 내린 직후에 인왕산을 포착해낸 인왕 재색토. 실제로 보면 하얀 인왕산의 바위를 검게 표현해 더욱 실제 같은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이 명작은 겸재의 진경 산수화가 남정화를 아울렀기에 가능했음을 단적으로 나타냅니다. 일필휘지어 필묵 가치와 여백을 중시한 심상화라. 이 심상화가 반추상이라 동양에서 추상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독서여가도는 사대보이지만 문인화 대신에 산수화를 그리며 평생 직업학어로 살았던 겸재의 쓸쓸함과 자긍심이 함께 묻어납니다. 이를 두고 홍라이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은 꽃과 새, 곤충들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성취한 정선의 예술 세계를 전시에 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리움과 간송의 협력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이 165점에 달하는 그 정선의 예술 세계 전모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의미죠. 북마하연이라고 불리는 최고의 수행터이자 유서 깊은 사찰들이 즐비했던 금강산. 4월 불교의 달에 걸작 속 불교 성산을 만나러 가는 사부대중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호암미술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대구 군위 법주사가 새내기들로 이루어진 동국대학교 열린전공학부 불교동아리 무념무상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법주사 주지 육문스님은 어제 동국대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동국대 불교동아리 무념무상의 장학기금 2억 원을 기탁하고 이 가운데 2천만 원은 지역 미래 불자 육성 장학금으로 학생 20명에게 전달했습니다. 불교동아리 무념무상은 지난 1일 창립법회를 가졌으며 올해 입학한 새내기 학생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계종 대전 지역 비구니 스님들의 거점 도량인 대전 비구니 청림회 회관이 대전 청림사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청림사는 지난달 말 3층 법당에서 주지 효경 스님 진선식을 겸해 수덕사 대전불원 청림사 개원법회를 봉의했습니다. 이제 청림의 회관은 위대하신 원력구살 선후배 스님들의 원력을 수덕사 대전불원 청림사라는 이름으로 회양하는 새로운 역사의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청림사는 앞으로 문화, 교육, 만남, 복지도량의 기치를 내걸고 BBSTV 열강 시리즈 진행자 범하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신 가운데 불교대학과 각종 법회를 통해 전법과 포교, 교육도량으로서 위상을 갖출 계획입니다. 부산불교연합회가 지난달 말 범어사 보제로에서 부산연등회 봉사자 발대식을 봉의했습니다. 부산불교연합회장 정호스님은 사무총장 석산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부산불교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분위기 조성과 불교문화 전승을 위해 힘써왔다며 부산지방 무형문화유산 등재도 추진 중인 만큼 봉사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연등회는 오는 18일 송상현 광장에서 개막 점등식을 시작으로 26일 부산시민공원에서 본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한마음선언 부산지원이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효잔치를 열었습니다. 한마음선언 부산지원은 지난 1일 경내에서 어르신 300여 명을 초대해 공양을 대접하고 위문 공연을 펼쳤습니다. 한마음선언 부산지원은 매년 인근 복지관에 떡 나눔과 저소득층에 대한 성품 전달 등 꾸준한 자비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미 불교사연합회가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을 구미 원평 분수공원에서 봉행했습니다. 지난 1일에 열린 봉축 점등식은 최악의 산불에 따른 국가 재난 사태임을 감안해 예년보다 축소해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점등식 참가자들은 신라불교 최초의 사찰인 구미 도리사의 화엄석탑을 형상화한 봉축탑에 불을 밝히며 다음 달 27일에 열리는 구미 아시아 육상경기 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앞둔 가운데 열려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BBS 제주 김종관 기자입니다. 올해 추념식은 유족 등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라는 추념식 주제답게 4.3 사건을 극복한 제주인의 정신을 강조하며 세계인들에게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염원을 담았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행방불명된 4.3 희생자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아직 유해조차 찾지 못한 분들에 대한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행방불명자 유가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식장 내 유가족 DNA 체열 부스를 확대 운영하고 체혈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추념광장에는 당시 사건을 다룬 사진 30여 점을 전시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원하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 4.3의 가치가 인류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4.3의 실상과 진상규명, 명예회복의 과정을 알려주는 4.3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까지 단 한 걸음만을 남겨뒀습니다. 제주 4.3의 숨결이 한 시대의 기억을 넘어 세계 인류의 역사에 영원히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절실함을 되새겼습니다. 가족이 학살당한 슬픔으로 목구멍까지 울음이 차올라와도 그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추념식에는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뒀다는 이유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아 빈축을 샀습니다. 4.3의 숨결의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김종광입니다. 태고종 전국시도교구 종무원장 협의회 의장에 경기 중부교구 종무원장 지허스님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지허스님은 그제 대구 팔공산 맥섬석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구 종무원장 협의회 연수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종단 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협의회 부의장은 대구 경북교구 종무원장 영범 스님이 맡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허 스님은 전 의장 진성 스님을 비롯한 협의회 전임 집행부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협의회 발전에 노력한 공로를 기렸습니다. 연수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호법원장 구산 스님, 교육원장 재홍 스님 등 종단 지도부가 참석해 종무원장 협의회 새 집행부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한편 종무원장 협의회는 이번 연수에서 교육원 홍보안과 태고종 복지재단 금산센터 발전 방안,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4월 4일) 금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